이 병실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져서 이 녹음도 쉽지 않네요. 창밖으로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열어주면 하루 종일 그 풍경만 바라보고 있죠. 작년 이맘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찌개 향기가 피어올랐고 달빛 아래선 막걸리 잔을 기울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가을이 될 거라는 걸. 40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 손으로 어제는 수면제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관찰 병실에 누워 있네요.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멀쩡합니다. 그저 너무 피곤할 뿐이에요. 밤이 되면 이상합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달빛 아래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 목소리. 지금도 그리운 그 목소리. 사랑이란 건 참. 아니, 더 이상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써버린 6개월간의 이야기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마포구 염리동의 계정인의 찌개마을에서 대리운전 콜이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적적한 마음에 시작한 대리운전이 그날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차에 탄 승객은 67세의 김혜정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녀가 조수석에 있던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늦은 밤이라도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드세요. 오늘 마지막 남은 찌개예요. 아내가 떠나고 5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음식을 챙겨준다는 게 참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그 찌개를 먹으며 문득 다음 날도 그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핑계로 찾아가면 늘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가끔은 반찬도 따로 챙겨주시고 퇴근길엔 소주 한 잔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봄이 되자 우리는 자주 시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식당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장보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시장 끝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죠. 노점상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특히 건어물 가게 할머니는 늘 덤을 더 얹어주시며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더 귀하다고 하셨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제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은 물론 동네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들 천생연분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라고들 하셨죠. 혜정 씨의 지나온 삶을 잘 안다는 분들은 더욱 반가워하셨습니다. 평소엔 차갑고 조심스러웠던 혜정 씨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챙기는 것 같다며.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누워도 다음 날 아침에 볼 그녀의 미소를 생각하며 설레었죠. 가끔은 한밤중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담가둔 김치와 장아찌들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는 걸.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미소도 새벽녘에 몰래 챙겨둔 반찬도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덫이었다는 걸. 매일같이 찾아가던 계정인의 찌개마을은 어느새 제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일상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죠.
찌개마을 앞 골목길을 걸을 때면 멀리서도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곤 했습니다. 혜정 씨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북적이는 가게였지만 구석자리 하나는 늘 비워두곤 했죠. 제가 불쑥 들를지 모른다면서 김치도 따로 담가두었고 절인 무도 제가 좋아하는 맵기로 맞췄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를 곁들인 깍두기는 매번 새로 담가두었더군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봄비처럼 제 마음을 적셔왔네요. 손님들도 우리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혜정 씨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줄 때면 아이고, 사장님 드디어 마음에 드는 손님 생겼나 보네 하며 놀리곤 했죠. 그때마다 혜정 씨는 쑥스러운 듯 주방으로 도망가곤 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그만둔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걸 걱정한다며 대신 낮에 가게 일을 도와달라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40년 운전대를 잡았던 제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혜정 씨는 강 선생님 손이 얼마나 꼼꼼하신데요. 라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장을 보고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일까지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식재료 고르는 법을 배우고 김치 담그는 비법도 하나둘 알아갔죠. 혜정 씨는 제가 고른 배추를 보며 역시 선생님은 눈썰미가 다르시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봄날 시장 귀갓길에 있는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청혼했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한 봄볕이 창가로 들어왔고 혜정 씨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다방 주인이 틀어놓은 옛가요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커피 향기가 달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그 봄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창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던 모습까지도 또렷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찬란했던 봄볕도, 그녀의 미소도, 커피 향기도, 심지어 그 달콤했던 음악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 속한 장면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우리의 결혼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찌개마을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죠. 특히 채소 가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싱싱한 나물을 챙겨주시며 우리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이말순 씨는 가게 걱정 말고 신혼여행 다녀오라며 주방을 직접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찌개마을 주방의 맛을 책임지던 그녀였기에 그 제안은 정말 고마운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혜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황한 듯 했는데 전 그저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끄러워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매주 화요일 태극권 수업에서 만나던 분들은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셨죠. 황혼의 로맨스하며 드라마보다 더 아름답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혜정 씨는 어색한 듯 자리를 피하고는 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거나 전화를 받아야 한다거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유독 많았네요. 동네 목욕탕 아주머니는 혜정 씨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강 선생 같은 든든한 신랑감을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혜정 씨는 늘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매번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말머리를 돌리곤 했죠.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던 날의 일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창구 직원이
혜정 씨의 서류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주소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나. 혜정 씨는 서둘러 이사를 자주 다녀서 그렇다며 이야기를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무척 서두르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수상했습니다. 축하를 받을 때마다 불편해하던 모습, 자꾸만 자리를 피하던 행동,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 했던 것까지. 그때였을까요?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랑은 때론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드나 봅니다. 그때는 그저 수줍은 성격 때문이려니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결혼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혜정 씨가 조용히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대신 찌개마을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죠. 그날 밤의 기억이 문득 스칩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깼는데 베란다 쪽에서 혜정 씨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음성이었죠. 술 기운에 휘청이는 정신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된장찌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혜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주방을 오가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 앞에서 그 차가운 속삭임 같은 건 그저 취중망상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랬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었더라면, 아니, 어쩌면 그때도 이미 늦었을지 모르겠네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귀는 멀고 눈은 가려진다더니 그 말이 이토록 절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는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했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허브들이었죠. 21살에 시작했던 첫 결혼 생활도 행복했지만 이른이 넘어 시작한 이 늦은 신혼이 더 설렜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제 생일이었죠. 며칠 전 지갑을 정리하다가 주민등록증을 보고 날짜를 기억해뒀다고 했습니다. 미역국 옆에는 약간 서툴게 쓴 생일 축하 카드도 있었죠. 그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산을 찾았습니다. 늙은 부부의 느린 발걸음으로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젊은 시절 택시 운전하며 겪은 이야기, 식당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손님 이야기. 그녀는 제 오래된 추억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때는 수줍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기도 했죠. 아침마다 된장찌개 맛을 평가하는 건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우면 혜정 씨는 웃으며 더 노력하겠다 했고, 맛있으면 어깨를 으쓱거리며 뿌듯해했죠. 그녀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베란다에서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눴습니다. 혜정 씨가 직접 담근 막걸리였죠. 달비 달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죠. 진짜 가정을 갖게 되어 행복하다면서. 가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제가 장보기와 배달을 맡고 혜정 씨가 주방을 책임지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단골 손님들은 찌개 맛이 더 좋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정 씨는 그게 다 저희 정성 덕분이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정 씨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신혼여행이었죠. 가을에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야 했는데 설렘에 가려보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겠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는다며 달라던 제 신분증도 통장 비밀번호도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을 텐데 변화는 결혼 4개월 즈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늘 함께 가던 시장을 혼자 다녀오겠다고 한다거나 가게 마감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정도였죠. 그때는 그저 일상의 작은 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조카를 만난다거나 아픈 친구를 문병 간다거나 은행 일을 본다거나 늘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결혼 생활, 서로의 사생활과 인간관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는 특히 신경 쓰였죠. 혜정 씨는 그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해서 감기 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늘 단골 손님과의 통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가게 매출 이야기도 이상했습니다. 손님은 늘었다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였죠. 식자재 값이 올랐다거나 냉장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는 등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분명 친구 병문안을 간다고 했었는데 까만 선글라스를 낀 정장 차림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보험 설계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을까요? 가게 단골이던 이말순 씨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주방을 돕는 게 아니라 뭔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죠.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혜정 씨가 먼저 제안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바쁘다며 미루자고 했죠. 정작 본인은 가게를 비우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이 드는 게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던 따뜻한 미소, 퇴근길에 사오던 작은 선물들, 달빛 아래서 나누던 막걸리 한 잔의 추억, 그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징후가 그곳을 향해 있었네요. 늦은 귀가, 이상한 전화, 수상한 만남, 설명되지 않는 통장 잔고,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결혼 5개월 차?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방기구를 새로 바꿔야 한다는 게 혜정 씨의 설명이었죠. 가게에 가보니 낡은 기구들은 그대로였지만 곧 새 것으로 바뀔 거라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다 발견한 낯선 통장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대출금이 찍혀 있었죠. 혜정 씨는 가게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이라며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일을 도와준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즈음부터 가게 주변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멀리서 가게를 지켜보다가 혜정 씨와 함께 사라지곤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거래처 직원이라는 설명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면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상한 전화가 울리고 현관문 밖에서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혜정 씨의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렸죠. 그날 밤
혜정 씨의 설명은 또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식자재 값 상승, 밀린 거래처 결제, 친구의 급한 사정, 매일 다른 이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순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그날이 자주 떠오릅니다. 사장님, 할 말이 있는데 하며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말의 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혜정 씨가 그녀를 서둘러 주방으로 데려갔고 그 후로 이말순 씨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금리가 사라진 날도 기억납니다. 치과에 맡겼다는 혜정 씨의 말을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마치 제 행복처럼. 어느 저녁 혜정 씨는 제 카드를 들고 나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 병원비를 도와줬다고 했지만 다음날 확인한 카드 내역에는 백화점 고액 결제가 찍혀 있었죠. 밤잠을 설치며 혜정 씨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는 제가 낯설었습니다. 40년 택시 운전하며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하고 있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혜정 씨의 따뜻한 미소가, 정성스레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달빛 아래 나누던 막걸리 한 잔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평소처럼 혜정 씨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한 날이었죠. 가슴 한켠의 불안감을 달래려 오랜만에 술 한잔하러 나갔다가 운명처럼 그 술집에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정 씨의 조카 준호, 분명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과 함께 제 나이가 언급됐고 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손에 든 소주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남편들 이야기, 제 통장, 도장, 집문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 이름이 오갔습니다. 마치 소설이나 악몽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들린 혜정 씨의 목소리,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날린 돈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억이 넘는 돈, 사채, 집문서, 제주도 도피 계획까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읽어내려가듯 그들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해 라는 혜정 씨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래도 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3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사라진 재산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완벽한 범죄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정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좋아하던 냄새였는데 이제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 2시간 전 술집에서 들은 차가운 웃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난 5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매일 아침에 된장찌개, 달빛 아래 나누던 막걸리 한 잔까지 모든 게 연극이었다니.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끝나버린다니. 경찰이 말했던 증거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영수증도 모으고 통장 내역도 복사했죠.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이말순 씨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말을 피하시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동네에서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강남에선 황미영, 분당에선 김순자, 일산에선 이영희. 동네마다 다른 이름으로 같은 수법을 써왔더라고요. 전 남편들을 찾아다니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다들 처음엔 말문을 닫으셨죠. 하지만 제 사정을 알고 나니 하나둘 입을 여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막걸리도 담가주면서 다정하게 굴더니 어느새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따뜻한 첫 만남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갑자기 파산하고 그러고는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조카 준호의 정체도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전문 도박꾼이었더군요. 혜정 씨와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도박으로 세탁하고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들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수법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장미란이란 여자였어요. 혜정 씨의 절친이라면서 가끔 가게에 들르곤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녀도 공범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혜정 씨한테 당했다가 증거가 없어 신고도 못하고 결국 같이 일하게 됐다더군요. 서류로도 혜정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곳곳에서 식당을 차렸다 문 닫기를 반복했더라고요. 그때마다 거액의 빚과 시리에 빠진 남자들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정성도 다정한 사랑도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던 거죠. 제가 인생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그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에도 혜정 씨는 변함없이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였고 여전히 여보라고 다정하게 불렀으며 퇴근길에는 막걸리도 함께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상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네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날따라 그녀의 웃는 얼굴이 차갑게 느껴졌고 이소 뒤에 숨은 계산적인 눈빛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완벽했던 6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욱 참담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찌개 한 그릇도 새벽에 몰래 가져다 놓은 도시락도 꽃이 예쁘다며 건넨 막걸리 한 잔도 모두가 미끼였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혜정 씨가 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간다며 나간 게 마지막이었고 남은 건 텅 빈 옷장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그리고 수십 장의 사채 차용증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물밀듯이 찾아왔고 보증인 서명과 담보대출 동의서의 도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분명 제 것이 맞았죠. 아마도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피곤하다며 누워있을 때, 어쩌면 식사에 무언가를 타서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문서는 이미 저당 잡혀 있었고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세금을 빼서 달아난 세입자의 보증인으로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군요. 이제 남은 건 3억 5천만 원의 빚과 6개월간의 달콤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매일 아침 맡던 된장찌개 냄새, 시장에서 장보던 발걸음, 달빛 아래 나누던 막걸리 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이렇게 써버리고 말았네요. 이 병실에 누운 지도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고 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재정 씨와 찍었던 사진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도 그 사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3억 5천만 원의 빚, 40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모은 돈과 먼저 떠난 아내가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을 떼먹힌 세입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6개월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보기를 하면서 제 손을 잡던 따뜻함도, 밤늦게 대리운전 나갈 때 걱정하던 목소리도,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정성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진심은 없었을까 하고요. 술에 취해 경찰서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신고하려 했지만 막상 조서를 쓰려니 펜이 떨리더군요. 73살의 나이에 사랑에 속았다고 신고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수면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움큼 삼키려다가 간호사가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은 관찰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제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줄 알았던 사랑이 제게 남은 모든 걸 앗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혜정 씨, 그 차가운 술집에서 들은 당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왜 전 그 차가운 웃음소리보다 발빛 아래서 막걸리 잔 부딪히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걸까요?